제가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분이 다리에 나타난 작은 변화 하나 때문에 단 몇 주 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경우였죠. 그때 제 앞에 계셨던 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모두 나이 탓이라고만 했고 본인도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을 때는 이미 뇌에 큰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뇌혈관과 다리 신호를 연구해온 정세훈 박사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뇌가 보내는 첫 구조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다리예요.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뇌혈류가 조금만 부족해져도 다리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증상을 단순히 근육통이나 관절염 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뇌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뇌경색을 미리 알리는 다리의 7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본인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신호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 어머니 김영희 72세님이 반복적으로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가족들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만 했죠. 그런데 증상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왼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가보니 큰 뇌경색이었습니다. 뇌의 중요한 혈관이 막혀서 왼쪽 다리는 물론이고 왼쪽 팔까지 마비가 왔습니다. 결국 김영희님은 지금까지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어요. 가족들은 그때 왜 다리 증상을 그냥 넘겼는지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제 연구 과정에서 만난 박종호 68세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박종호 님도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셨는데 단순히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정도 증상이 반복되자 바로 가까운 센터에 가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에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혈류가 좁아진 상태였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혈압 관리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사했을 때는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리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대응했느냐, 그냥 넘겼느냐의 차이였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신호는 갑작스러운 한쪽 다리 힘 빠짐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면 뇌혈관 이상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절하거든요. 뇌의 왼쪽이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영향을 주고 뇌의 오른쪽이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뇌경색 환자 절반 이상이 이런 한쪽 다리 힘 빠짐 증상을 먼저 경험했다고 나타났어요. 이 증상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작은 혈전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김상호 71세님은 집 앞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됐어요. 가족 권유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뇌 MRI를 찍어보니 작은 뇌경색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시간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피로나 운동 부족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특히 70대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진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메모하시고 검진 일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 저림과 감각 둔화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서 마치 양말을 두껍게 신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뇌 혈류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발바닥으로 바닥의 차가움, 따뜻함, 딱딱함, 부드러움을 다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감각이 둔해진다는 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내 신경학회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감각 이상을 먼저 호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조금 저리다가 점점 감각이 없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잘 못 느끼거나 차가운 바닥을 밟아도 온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헷갈릴 수 있는데 뇌경색과 구별하는 방법은 양쪽 발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은주 69세님은 오른쪽 발바닥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걸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양말이 두꺼워진 느낌이었는데 점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뇌혈관 협착이 발견됐어요. 왼쪽 뇌에서 오른쪽 다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했던 겁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양쪽 발의 감각을 비교해서 차이가 크다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쪽 발만 감각이 둔하다면 뇌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허리 디스크도 다리 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는 보통 허리 통증이 함께 오고 앉았다 일어날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는 허리 통증 없이 감각만 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발바닥 감각이 달라진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양쪽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 신호는 발을 끄는 보행입니다. 걸을 때 발을 완전히 들지 못하고 끌면서 걷게 되면 신발 앞부분이 빨리 닳거나 발소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증상을 족하수라고 하는데 발목을 위로 젖히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서 발끝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에요. 뇌에서 발목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명수 74세님 부인이 어느 날 남편 신발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셨어요. 오른쪽 신발 앞창만 유난히 빨리 닳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신발이 불량품인가 싶었는데 남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니까 오른쪽 발을 살짝 끌면서 걷고 계셨어요. 부인이 검진을 권유하셨고 검사 결과 뇌혈관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가족이 서로 걸음걸이를 관찰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은 걸음걸이 변화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신발 밑창이 한쪽만 빨리 닳거나 걸을 때 발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평소와 다른 발소리가 난다는 건 발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족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서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잦은 걸려 넘어짐입니다. 평소에는 잘 넘어지지 않던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꾸 걸려 넘어진다면 이것도 뇌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서 눈을 감고도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올렸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연류가 부족하면 이 고유 감각이 떨어져서 자기 다리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발을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덜 올려서 계단 모서리에 걸리거나 문턱을 넘을 때 발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뇌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항상 같은 쪽 다리가 걸린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단순히 한두 번 부주의로 넘어지는 것과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반복적 증상은 반드시 뇌 신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넘어지면 골절 위험도 있고 특히 70대 이상은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즘 따라 평소보다 더 자주 걸려 넘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달달 떨린다면 이것도 뇌 신호 불안정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런 떨림은 파킨슨병과도 구별해야 하는데 뇌경색으로 인한 떨림은 보통 한쪽 다리에서만 나타나고 휴식할 때보다 움직일 때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 파킨슨병은 양쪽 다리 모두 떨리고 가만히 있을 때 더 심합니다. 만약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떨린다면 뇌혈관 문제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해요. 반복적 떨림이 있으면 신경학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떨림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큰 뇌경색으로 진행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떨린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떨렸는지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6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면 뇌연류 문제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뇌에는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혈류가 부족하면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때 휘청거림이 심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연류가 더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침 증상은 특히 놓치기 쉬운데 잠에서 깬 직후라 몸이 덜 깬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휘청거린다면 이건 단순히 잠이 덜 깬 게 아니라 뇌 문제일 수 있어요. 보행 불균형이 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크고 특히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휘청거려서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낮에 꼭 검진을 받으시고 밤에는 화장실 갈 때 불을 켜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걸을 때 휘청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7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부르는데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졌다가 몇 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내에 실제 뇌경색이 발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TIA는 말하자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은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렸지만 곧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김미정 70세님은 어느 날 아침 왼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으셨어요. 그런데 20분쯤 지나니까 다시 힘이 들어오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김미정님은 불안한 마음에 바로 검진을 받으러 가셨어요.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이미 발생했고 혈관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죠? 혹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 증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이고 가장 빨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리의 작은 변화가 뇌경색의 첫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위험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리 신호를 알아챘다면 뇌경색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120에 80, 고혈압 환자라면 최소한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그 부위에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재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침 혈압이 특히 중요한데 아침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혈압 측정 매일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은 공복에 100, 식후에 14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식사일기를 쓰시면서 혈당 기록을 함께 남기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흰쌀밥보다 잡곡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면 자연스럽게 식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혈당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계신가요? 귀찮더라도 한 달만 해보시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야 해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반대로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자주 드시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최소 2~3번은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 손바닥에 가득 담긴 정도면 적당합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일주일에 생선 몇 번 드시나요? 한 번도 안 드신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술은 남성 기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금연 선언을 하시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져요. 혼자 끊으려고 하면 어려운데 가족이 함께 응원하고 감시해주면 의지가 생기거든요. 흡연 습관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갭이라도 피우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줄여보세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일단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주 5회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빠르게 걷기는 심장 박동수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쓰면서 걸으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올려보내는 펌프 작용이 활발해져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다만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셔야 해요. 통증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마시고 속도를 줄이거나 시간을 단축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오늘 걸음수는 얼마나 되셨나요? 스마트폰에 보통 걸음수 측정 기능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 모두를 악화시켜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게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패턴을 만들면 몸이 적응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건 피하시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젯밤 숙면하셨나요? 뒤척이다가 새벽에 깼다면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하루 3분 자가 체크법입니다. 이건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매일 간단한 동작으로 다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시는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은지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쪽 발바닥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일직선으로 10걸음 걸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세요. 이 네 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해보시면 다리 상태 변화를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하시면 서로 확인해 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특히 눈 감고 한 발로 서기는 균형 감각을 체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균형 훈련과 스트레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가 체크법 외에도 꾸준한 균형 훈련이 필요해요. 한 발로 서서 양치질하기, 의자 뒤에 손을 가볍게 대고 까치발 들기, 뒤꿈치만 들고 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 자기 전에 5분씩 하시면 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고 다리를 쭉 펴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들이 도움이 돼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스트레칭 해보셨나요? 안 하셨다면 지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라도 목과 어깨만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이번 주는 혈압 재는 것부터, 다음 주는 걷기 운동 추가하는 식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실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7가지 신호와 이를 예방하는 생활 실천법을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갑작스러운 한쪽 다리 힘 빠짐, 다리 저림과 감각 둔화, 발을 끄는 보행, 잦은 걸려 넘어짐,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일시적 증상 후 회복이 바로 그 7가지 신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힘 빠짐이나 저림, 걸음걸이 변화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상들은 사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갑자기 시작됐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보인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런 신호를 놓쳐서 큰 뇌경색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시거나 한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다리 증상을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검진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였어요. 반대로 이런 신호를 조기에 알아채고 바로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혈압 관리하고 혈당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매일 다리 상태를 체크하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죠? 잘못 관리하면 평생의 후회가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입니다. 뇌경색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이 오기 전에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내일이라도 검진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하루 3분 자가 체크법을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 힘 비교하기, 눈 감고 한 발로 서기, 양쪽 발바닥 감각 비교하기, 일직선으로 걷기, 이 4가지만 매일 해보시는 겁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체크해주고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고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죠. 특히 70대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 다리 상태를 자주 확인해 드리세요. 걸음걸이는 어떤지, 신발 밑창은 고르게 닿는지, 계단 오를 때 힘들어 하시진 않는지 관심 갖고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실천법들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번 주는 매일 혈압 재기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는 30분 걷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는 생선 요리를 늘리는 식으로요.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 뇌경색을 함께 막는 생활 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와 뇌경색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뇌경색도 오고 치매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예방하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리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증상이었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